자, 오랜만에 GT를 타고 영상을 찍습니다. GT 영상 마무리하면서 그랬죠. 한동안 얘는 보일 일이 없을 것이다.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신경을 못 쓸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저희가 영상 업로드가 좀 늦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 주는 유튜브가 아니기 때문에 주업인 현장 업무 작업하는 거를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케줄도 좀 쌓이는 것들도 있고, 제가 집중을 하지 않으면 짜잘짜잘한 실수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방지를 하고자 집중해서 현장 업무에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GT를 정비하러 갑니다. 제 기억에 5월 달에 중순쯤에 일본을 갔다 오고 얼마 안 돼가지고 타이어를 바꿨어요. 그래서 10,000km 만에 타이어를 바꿨다라는 이제 영상을 올렸었는데, 오늘 가는 날짜가 11월 19일인데 타이어 간 날로 계산하면은 한 6개월도 채 안 됐을 거예요. 6개월? 6개월 됐나? 그 일본 갔다 온 이후로는 거의 주행이 없었고, 마지막 거의 한 달 반, 2달 정도는 뒷방 사고 때문에 사고 난 거 수리하고 랩핑한다고 시간을 다 소비해가지고 실제로 주행한 거는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키로수로 계산하니까 10,000km도 채 안 탔더라고요. 8,000? 9,000 탄 것 같은데 8,000km 만에 타이어 2짝을 태워 먹었다. 이거 타이어 한 짝에 95만 원인데 지금 이번에는 그러면 마일리지 긴 타이어를 써보자 해서 열심히 찾았습니다만은 이 사이즈가 컵2를 대행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미쉐린에서 나오는 PS4라든지 아니면 P0 같은 것도 사이즈가 나온다고는 되어 있는데 국내 재고가 없고 주문하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어가지고 그거는 실제로 못 쓰는 거고요. 다시 컵2 써야겠다 해서 그곳에다가 다시 또 문의를 넣어서 타이어 주문을 하고 지금 오늘 이제 교환하러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는 길에 뭐 별거 없어요. 타이어 교환하는 건데 차량 상태 좀 보여드리고 요즘 좀 근황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제일 많이 찾는 게 이 GT랑, 그리고 이제 벨은 어디 갔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입양해온 R8 요 세대가 주로 계속 컨텐츠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뭐 GT는 말씀드린 것처럼 잘 있고요. 우리 벨은 다들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도 벨렌이 있는지 좀 존재를 까먹고 있을 정도로 좀 시간이 지났네요. 벌써 9월이었죠. 9월 달에 이제 사고 나고 와서 뜯고 이제 수리 보낸다고 보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수리해야 될 부분들은 얼마 걸리지 않는 포인트들이에요. 엔진이 통째로 먹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엔진은 내려서 나머지 망가진 부품만 교체하면 되고, 데라지나 이런 포인트만 새로 만들면 되는데 그것도 어차피 하루만 다 만들 수 있는 것들이니까 저한테는 얼마 안 걸리는 포인트들인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업사나 바디킷이 꽤 걸릴 것이다. 그것만 빨리 오면 뭐 수리하는 거는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다 다를까 공업사에 내부 사정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딜레이 됐습니다. 그 시점 이후로 거의 2달 넘게 수리를 못하고 있었어요.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공업사에서 수리를 진행한다는 연락을 받아가지고, 전에 차체 부분 이거 살짝 먹었는데 피면 된다고 하네요 했던 부분들 그거 다 펴가지고 살렸고요. 바디킷이 크랙간 부분들은 다 보수해서 살리기로 해가지고 크랙간 부분들 전부 다 보수해서 새롭게 살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디킷이 와야 되는데 역시나 바디킷이 오래 걸려요. 역시나 바디킷이 또 늦어져가지고 제 시간에 오지 않고 또 엄청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킷이 와야 나머지가 마무리 되는데 그것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타이밍이 잘 맞으면 12월 중순 말쯤 수리가 완료될 것 같고요. 뭐 그게 안 되면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 뭐 카본 본넷이라든지 뭐 쇼바라든지 이런 것들, 쇼바 한쪽은 먹었었거든요. 리어 쪽 뒷쇼바가 로드가 휘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네오테크로 보내니까 과장님이 요거는 신품을 주문하는 것보다 오버하는 게 싸다 라고 하셔가지고 그 쇼바로 오버를 해주셨어요. 카본 본넷도 제가 사고 난 날 전화드렸는데 마침 만들던 게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거의 주문 넣자마자 2주 안인가 왔어요. 나머지 바디킷이랑 요것만 오면 이제 조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계는 서킷하러 가기 힘들 것 같고요. 봄 시즌이 돼서야 아마 한번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있어요. 보시기에는 저희가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하고 띵까띵까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스케줄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서 작업을 하는 편이고, 그만큼 일을 해야 저희 회사가 유지가 되고 직원들이 월급을 가져가고 저도 이제 뭐 또 재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고서 제가 계속 서킷 타러 가고 차 타러 다니고 이러면은 회사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마냥 그럴 수는 없어서 본업은 충실해야 된다. 만약에 제가 인재를 한다면 하루에서 최소 이틀은 빼야 돼요. 뭐 만약에 혹여나 문제가 생긴다던가 아니면 차의 세팅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준비하는 시간들 때문에 차 타고 놀러 가요 이러면은 하루에서 이틀은 그냥 시간 포기한다 생각하고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겨울은 또 준비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봄 시즌 오면은 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만약에 제가 동계에 차를 타러 간다고 하면은 제가 차를 타는 것보다 아마 어택하러 갈 수는 있어요.
지금 레드콘 부장님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번에 레그레이스에서 레드콘이 베랩을 46초를 끊었을 거예요. 46초도 빠른 건데 그걸 경기 중에 끊었어. 대단한 거예요, 이거 진짜. 그래서 세팅을 좀 바꿔가지고 출력을 좀 올린 다음에 베랩을 한번 도전을 해본다라고 하셔가지고 할 때 제 차도 같이 가져가서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다 그래서 아마 그때 차가 가서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제가 탈 수는 없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런 스케줄은 예정은 있고요. 알파는 갖고 와서 제가 거의 3주 됐거든요. 벌써 거의 4,000km 가까이 주행을 해갑니다. 거의 일주일에 1,000km씩 타고 있어가지고 출퇴근도 하고 뭐 주말에도 쓰고 이러면서 일부러 굉장히 많이 타봐요. 저는 차 처음에 구매하면은 많이 타보는 편이거든요. 문제점이 이런 생기면은 빨리 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포인트도 있고 기타 등등으로 해가지고 핑계대면서 제가 차를 좀 많이 탔는데 어쨌든 거의 4,000km 가까이 주행을 하면서 뭐 케미컬료도 바꾸고 기타 정비도 하고 이제 배기도 새로 쳤잖아요. 일단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알파를 사고 나니까 베렌이 더 생각나요.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진짜 케바케라고 할 건데 저는 무슨 차를 타더라도 지금 베렌이 굉장히 재밌다라고 느껴지는 게 내가 맞는 차면서도 나의 스타일이 내 취향에 맞게끔 내가 운전을 했을 때 제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포인트에 맞춰서 튜닝을 해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타고 스포츠 주행을 했을 때 제일 즐거워요. 그냥 드라이브만 다니더라도 정말 재밌거든요. 굉장히 즐거운데 알파를 비교하면 퍼포먼스도 많이 떨어지고 성능도 떨어지지만은 이 사운드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저는 베렌이 더 재밌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역시 슈퍼카는 슈퍼카다 싶은 생각이 더 들기도 하고요. 넘사벽이에요, 넘사벽. 엔트리급 슈퍼카라 그래도 이 기본 베이스랑 엔진과 미션, 이 퍼포먼스에서 나오는 이 퀄리티는 달라요. 이게 일반 우리가 타고 있는 양산차 내연기관을 가지고 튜닝을 한다고 해서 그런 거를 비비기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튜닝을 하고 있지만은 튜닝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막 이거를 드라마틱하게 뒤집어 엎어가지고 다 갈아엎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유지관리 보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압도적으로 베렌이 훨씬 수월하고 좋고 금액도 저렴하고 그런 부분에서도 좀 많이 비교가 되고요. 그리고 알파의 포지션이 되게 애매해진 게 뭐냐면 원래 GT와 베렌만 갖고 있다가 중간에 알파이 생긴 거잖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알파는 그냥 지나가는 슈퍼카고 GT는 와 저건 뭐야 하면서 약간 좀 그 장난감이 굴러다니는 1대1 다이캐스트?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오는 거예요. 와 저 장난감 같은 다이캐스트가 돌아다니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오니까 더 시선 집중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12톤짜리 자연흡기에다가 7단 DCT 달린 엔진 뒤에 있고 트렁크 작은 출퇴근 차예요 지금. 그런 정도의 포지션이 돼버려가지고 알파알이 굉장히 그냥 그래도 확실히 그거 있죠. 이 귀가 즐거워지는 거, 이 V10에서 오는 이 귀가 즐거워지는 거는 압도적이에요. 이 AMG 갖다 냈다 밟아도 그런 사운드 안 나오거든요. 베렌 갖다 열심히 지지고 볶아봤자 그런 느낌 안 올라오고. 근데 전 베렌이 더 재밌어요. 베렌 짱. 여러분 베렌 사세요. 베렌이 최고입니다. 순정 사지 말고 베렌 사서 튜닝하세요. 알파 보증을 받아야지 했었는데 일단 제가 알파를 사서 두 가지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전 영상 보여드린 것처럼 그 미션 쪽 리데나가 터져가지고 우유 있던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영상에는 업로드 안 했는데 RAC 잭포인트가 안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카바 안쪽에 있어가지고 그게 매뉴얼을 안 보면 어딘지 몰라요. 처음 떠보면은. 근데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거 전에 정비하던 샵에서 그냥 잭포인트라고 판단하고 뜬 포인트가 잭포인트가 아니라 사이드 스커트에 날이 있는 부분을 떠가지고 거기가 다 이렇게 눌렸어요. 찌그러져 깨졌거든요. 금가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이 있었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차 사온 지 일주일 안 됐을 타이밍인데 차를 물을까? 이럴 거면 차를 무르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좀 하자 포인트 몇 개 보여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차를 판매했던 딜러분이랑 통화해가지고 자 누유 있던 거는 어차피 우리가 보증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니까 걔는 문제가 아닌데 외판 깨끗하다고 해서 갖고 왔는데 사이드 스커트가 다 먹었다. 차체가 먹은 게 아니라 사이드 스커트 파츠가 이제 먹었던 거거든요. 금가가지고 그 부분이 먹었던 게 있는 너무 꼴보기가 싫다. 이거는 외판의 부분이니까 하자가 있으니까 충분히 고지를 하고 판매해야 되지 않았겠냐라고 이제 통화를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차가 마음에 드니까 이거에 대해서 무르고 싶지 않고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 그냥 깔끔하게 성의만 보여주시면은 난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적당선에서 절충안 해가지고 금액만큼 환불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그거는 이제 사이드 스커트 먹었던 거는 제가 이제 수리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요 리데나 지금 저희 R8 영상 올리면서 1대 차주와 전 차주분이 등판하셨습니다. 중간에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그 차주분이 등판해가지고 얘기해 주신 거는 저거 리데나 내가 전에 수리했는데 또 새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R8방이랑 그 방 몇 개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보나 데이터를 보면은 V10 모델이 요 엔진
엔진 쪽 크랭크 리데나가 잘 터진다고 합니다. 잘 터져가지고 수리를 많이 한대요. 보증도 많이 받고 수리도 많이 하는데 아마 이 마음은 이바디 M을 타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은 마음인데 저한테는 사실 저 정도 누유는 누유가 아니거든요. 그냥 약간 콧물 흘린 수준이에요. 뭐 사람 살다 보면 콧물도 흐르고 다니고 그런 거잖아요. 알팔이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냥 얘가 비염이 와가지고 콧물 흐르는구나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뭐 급하게 수리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안 들고 저게 리데나가 지금 막 팍팍 흐르는 것도 아니에요. 미세하게 흐르는 게 쌓여가지고 이제 그 틈 사이로 나오는 거거든요. 정말 많이 세면은 레벨 게이지에서 눈에 보일 정도로 줄어들 건데 오일 교환하고 3,000km 넘게 타도 실제로 줄어드는 게 없었어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미세누유니까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일단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 타이밍은 다 지나갔고요. 받으려면 받을 수 있었는데 어차피 나중에 강화 클러치랑 이런 거 할 때 미션 내려가지고 다 까야 되는데 그때 수리하지라는 생각에 일단 보증보험은 포기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알팔 얘기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얼마 전에 저기 대구에서 러셀 드래그 대회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스피라 SC24가 드래그에 참가해서 우라칸이랑 맞다이 떠가지고 한 수 배워보겠다라고 이제 올린 거를 봤는데 우라칸이랑 아레이스는 같은 파워 트레인을 공유하거든요. 엔진 미션만 공유를 합니다. 주행 질감은 보면 실제 운전은 다른데 퍼포먼스는 비슷하게 나와요. 거의 형제 모델 같은 느낌이니까. 지금 제가 아레이스를 타고 있으면서도 다이나믹이나 아니면은 레이스 모드 놓고 타면 가끔 저희 테스트 주행할 때 차 없을 때는 냈다 밟거든요. 끝까지. 이게 그걸 잡으려면 베타 독강 터보 한 500마력은 돼야 잡지 않을까라는 느낌의 퍼포먼스예요. 차가 그러니까 굉장히 잘 나가요. NA라서 뭐 쥐어짜는 만큼 나가는 게 아니냐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실제 주행해보면은 지금 제 차는 100일을 작업했는지 모르겠는데 RPM이 5,000 넘어가는 순간부터 무슨 VTEC 터진 것 마냥 토크밴드가 뭐 빵 더 터져요. 8,500까지 다 써도 토크밴드가 살아가지고 진짜 미친듯이 나가요. 차가. 저는 차를 여러 가지 많이 타보잖아요. 제가 세팅을 하고 나가서 타보고 테스트를 많이 하잖아요. 몸 다이노가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300마력대, 이 정도면 350마력대 이런 게 있어요. 그 느낌이 있는데 지금 저 알팔 저 타서 밟아보면은 진짜 이빵 톱으로 따려면 500마력 넘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와 비비기도 힘들겠다 싶은 정도의 퍼포먼스인데 스피라가 2.5 터보 갖다가 터보를 바꾸지 않고 순정 터보를 그대로 쓰면서 칩셋 튜닝만 가지고 500마력을 찍었다 라는 거에 일단 경악을 금치 못하였고 그리고 테스트를 한다고 막 이것저것 다녔잖아요. 그리고 가서 실제 했는데 졌고 할 말 많거든요. 할 말 많은데 그걸 다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처음에 부산 가서 차 봤을 때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목표여서 거길 간 건 아니었지만은 애들이랑 같이 바람도 쐴 겸 겸사겸사 가는 김에 그걸 본 건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5 터보 엔진을 가지고서 퍼포먼스 올려가지고 500마력을 찍겠다? 오케이 그럴 수 있지. 그러려면은 저 엔진의 퍼포먼스를 끌어올리려면은 터보가 바뀌어야 되고 전자제어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되는데 지금 신형 스마트 스트림 모델들부터 해가지고 전자제어 통신 체계가 구형 모델들과는 완전 달라가지고 ECU 튜닝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제가 그랬잖아요. 얘기했잖아요. 현대에서 이걸 풀어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니까요. 자 그걸 못하니까 결국 칩셋으로 튜닝을 한 건데 칩셋으로 튜닝해가지고 터보가 순정인 상태에서 500마력을 찍어?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저희가 세타 2.0 갖다가 돌려가지고 후륜 기준으로 340 찍었다 그러면 전륜 기준으로 360마력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그냥 산수로 계산해가지고 2.0에 1.5바 써가지고 그 터보가 360마력 나왔으면 2.5면은 거기에 그냥 25% 더 올라간 거예요. 25%로만 계산해도 우리가 수치가 그대로 또 적용된 거 아니니까 70마력 올랐다고 치자고요. 그렇게 해도 440마력이에요. 그렇게 해도 다이노 기준으로. 근데 그게 숫자로 얘기했을 땐 거지 실제로는 그때도 설명드렸지만은 이 물리적으로 스트로이 굉장히 긴 엔진이기 때문에 고 RPM을 쓸 수가 없고 고 RPM을 쓸 수 없으면 결과적으로 뒤에서 뽑아야 되는 마력이 안 나오니까 초반에 토크만 나오고 그때 나오는 토크랑 곱하기 RPM 해가지고 최대 마력이 그때 거의 다 나온다고 봐야 되고 마력 수치상으로는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토크는 오지게 센데 마력이 낮은 디젤차 같은 느낌의 퍼포먼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엔진이 그래요. 엔진 특성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이걸 물리적으로 무시를 하려면 그래서 터보가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터보가 커지면 용량이 이만해지니까 그거를 무시하고 숫자에 맞춰서 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뒤에 부분을 살려가지고 안 돼요.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건데 그냥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거든요. 이거를 꾸역꾸역 해가지고 막 우리는 뭐 수제 스포츠카다 뭐 어쩐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탈 수 있는 차를 양산차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것고 수제차를 만드는 것도 대단한 포인트니까 그냥 그 포인트만 가지고서 수제 스포츠카를 만들겠다라고만 가지고서 그냥 저희가 세팅해보니까 이래저래 해가지고 350마력이네요 이렇게만 해도 차 팔리니까요. 그러면은 아무도 욕 안 해요. 지금 사람들이 욕을 하는 포인트는 그거거든. 우라칸을 따겠다, 제로백 2초대를 찍겠다
500마력을 찍겠다, 1000km를 찍겠다, 이런 부분들이 자꾸 회사 이미지를 갉아먹고 안 되게끔 만드는 거고, 잘 될 것도 안 되고, 그리고 패배하고서 아깝게 졌네 이겼냐는데 뭘 아깝게져. 여기 개박살난 거지. 그냥 람보 섰다가더만 그냥 섰다가 런치도 안 써도 됐어. 내가 봤을 때 그냥 브레이크 밟고 있다가 프락스 쳐도 그냥 뒤졌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에 억지에 포장을 씌우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면은 다들 응원해주고 할 건데 참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뭐 해설위원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뭐 V4 엔진이 뭐 쿼터마일이 뭐 4초면 끝난다니 개 쌉소리 하는데 충격을 금치 못했거든요. 라이브를 다 보진 못했고, 사람들이 우리 동생들도 그렇고 그걸 자꾸 클립으로 쪼개서 보내줘 이렇게. 그래서 봤어요, 중요 부분만. 어쨌든 얘기는 다른 일 했는데 뭐 열심히 하는 거 압니다. 열심히 하는 건 아는데 구라는 치지 말자고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그냥 괜히 일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힘들게. 아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장담한 건데, 그 순정 엔진 미션 쓰면서 미션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쓰잖아요. 그거 죽었다 깨나 출력 못 뽑을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출력을 못 뽑을 겁니다. 어쨌든 도전하는 거는 대단한 건 사실인데 그래도 응원해주고 싶진 않아요. 거의 다 왔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골목으로 와버렸어요. 아 오랜만에 GT 타고 나니까 되게 편하네. 알팔은 등받이가 지금 굉장히 불편한데 얘는 누워있네 거의. 르르르르르 다 왔어요. 아이고 오랜만에 마실 나왔다. 오랜만에. 내 차를 남의 집에 올린다는 거는 참으로 민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번에도 올릴 때 한 3명이 달라붙어서 했는데 올라가 있으니까 졸라 못생겼네. 역시 차는 낮아야 해. 여기서도 보이는데 지금 완전 바깥쪽은 슬릭이고 안쪽은 실밥이 났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전이랑 다른 거는, 전에는 안쪽으로 편마모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바깥쪽은 쓰지 놓고 끝났는데, 이번 쪽은 바깥쪽까지 단단 얘기는 전에 본 얼라이먼트가 굉장히 잘 맞았다라고 봐야겠죠. 실장님 혹시 전에 언제 교체했는지 있어요? 봐주세요. 네. 내 기억엔 5월 말이야. 키로수가 지금 좀 긴가민가해. 83,550. 나 그러면 저거 지금 8,000km밖에 못한 건데? 쉬면서 다니는 거 아니에요. 쟤 쏠 수가 없어요, 바퀴 때문에. 말도 안 돼. 정도형이 아닌 것 같아. 트랙링이야 저거. 와, 쓰리타이 구경하러 가자. 그때 그래도 얼라이먼트 봐주시고 나서 이렇게 다는 거예요.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저거요? 그렇게 됐네요. 이게 비싼 장비요. 아니 근데 앞타이어는 하나도 안 달았어. 그대로 새 거야 지금. 오, 세핑. 자, 이렇게 홈이 많다고. 타일러 스포츠 컵2 32530 20 트레드에 180. 그리고 이게 내가 아무 데나 갈 수가 없는 게 휠이 크잖아. 다른 데서 휠을 못 가요. 10쟁인가 11쟁인가 넘어가면은 장비가 안 좋으면은 그걸 못 문대. 그 휠도 작살난다 그러더라고. 돈 존나게 벌어가지고 제 분명히인데 끝나는 것 같아. 아니 뭐 알팔도 사셨던 거 아니에요? 그 알파는 어차피 제게 아니라 캐피탈 거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1년에 타이어 값으로, 물론 두 짝은 신품 살 때 같이 있던 거라서 좀 저렴한 거라고 치지만은 그래도 내 짝 계산하면 근 400만 원인데 400만 원으로 살살 태웠으면 몇 짝을 쓰는 거야 대체. 아, 새 타이어 느낌. 아, 좋아. 뭐가 뒤에 붙잡고 있는 느낌이 들어. 보셨다시피 저는 차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대부분 다 내돈내산입니다. 아, 베레는 좀 예외죠. 베레는 케미컬류가 포르텍에서 또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미션 오일이랑 엔진 오일은 포르텍을 쓰고 있죠. 그 외 녀석들은 다 내돈내산입니다. 유흥을 즐기지 않고 퇴근하면 집에 가고 이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취미생활에 쓸 돈을 다 이런 데 쓴다. 저는 제 삶 자체가 취미생활로 시작한 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제가 이런 걸 좋아한다고 해도 타이어에 190을 태우는 거는 섭쓸해요. 어쨌든 저희의 근황은 그렇고요. 혹시 썬팅샵 추천해 주실 만한 데 있으면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저희 GT 썬팅 새로 해야 되거든요. 차가 차다 보니까 썬팅샵이 대부분 다 이렇게 턱이 높은 데 있어가지고 못 올라가요. 막 인도 위에 있고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평지에 있는 곳을 좀 추천해 주시면 좀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찾아봤는데 마땅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 영상 꾸준하게 봐주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당분간은 계속 약간 이런 느낌일 거예요. 영상이 엄청나게 자주 올라오는 느낌보다는 꾸준하게 올리긴 할 건데 준비하고 있는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위주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영상의 업로드가 늦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고, 또 더 재밌는 영상과 좋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제 기간은 8개월을 선택합니다. 주유가 완료되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